네, 안녕하세요. 윤철중입니다. 오늘 금양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떠도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 금양이 벌점 0점으로 확정이 됐다, 문제가 해소됐다는 식의 희망적인 그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 정보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뭐 금양이 이의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금양이 벌점이 0점으로 확정되었다는 그런 발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연이 될지, 그리고 또 벌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현재까지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어떤 대응을 하시지 못한 분들은 뒤로 참 마음고생이 참 많을 겁니다. 한때 이렇게 급등을 했던 주가가 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면서 사실상 뭐 8, 90%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아, 실망으로 그칠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좀 추스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양의 현재 주가 상황이랑 또 유한타증권 리포트가 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금양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그 리포트의 이 옳은 부분과 그 다음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바른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할 냉정한 현실이랑 좀 이 금양에도 아직 희망적인 요소는 남아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랑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커뮤니티 내에서도 잠깐 이제 금양 관련해서 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15%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간 게 아니라, 해당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양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불과 작년만 해도 2차전지 산업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이 10달? 네, 10달 정도 만에 주가가 4,000원대에서 8만원대 가까이 16배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이제 금양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갑자기 펌핑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엄청 받았고, 이 영광이 오래 가지 못했죠. 이 지금에서 이제 보면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냐,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수차례 악재가 겹치면서 금양 주가가 현재 2만 원 미만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수량 조정할 때 8만 원, 10만 원대까지 됐었는데, 지금 2만 원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금양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이거는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털 측면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신뢰도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2차전지 이 드림팩토리 공장 건설이랑 리튬 광산 인수 관련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자금 압박으로 이어졌어요. 실제로 이 공장 건설 자금이 부족해서 완공을 미루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장에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직접 가셔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내에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뭐 금양뿐만 아니라 뭐 매수 매도 관련해 갖고 진짜 좋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방산, 해외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저희만의 투자 관점을 어떻게 제공을 해드린지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인전 제보들을 받고 뭐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카데미에서는 2만 원 미만의 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액으로 이 앞전에 이제
전량 매도를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비중 조절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점에 또 매수를 또 한 부분도 몇 번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량을 조정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 투자를 해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는 17,000원, 18,000원 사이에 또 투자를 했을 때는 또 수익권에 또 들어왔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광주 회장이 본인 주식 1,000만 주를 회사에 무상증여를 하면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현금 사정이 어려워졌죠. 그 사이에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자금 조달을 더욱 안 좋게 끌어오는 난항을 겪는 그런 그 관리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시 이슈들이 또 있었어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전에 발표했던 몽골광산 개발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한 것된 그런 잘못된 사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성실 공시로 간주돼서 제재 포인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공시 문제로 인해서 금양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당연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좀 리포트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엄청 길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요. 네, 조목조목 리스크 요인들이 다 짚어져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시점에 좀 나왔는지는 좀 의문인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시점에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유한타증권에서 금양이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을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1월 17일 금양이 유상증자 계획 철회한 건에 대해서 이제 한국거래소가 심의를 진행을 했고 2월 20일에 그 심의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2월 25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요. 또 이의신청 제기하면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그렇고 문제는 금양이 최근 1년 내에 이제 공시 문제로 벌점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금양 최근 공시에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벌점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벌점이 쌓여 있다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얘기한 걸로 따지면 유상증자 철회권으로 약 5점의 벌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에 있었던 몽골광산 개발 관련 정정공시로 이미 10점의 벌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이 둘을 합치면 15점 이상이 된다. 뭐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이면은 해당 종목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양이 이 기준을 충족을 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투자 심리가 급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제약이 생겨서 주가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5% 장중에 2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는 부분들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거래량이 왜 이렇게 급증을 했는지 아무튼 뭐 지금 이제 금양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이 리포트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또 투자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최악의 경우로 실제 금양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코스피 200 지수에서 편출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수시 변경이 이루어져서 금양 자리를 뭐 대체할 종목으로 태광산업 얘기까지도 또 나왔어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양이 지수에서 빠지고 태광산업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은 금양을 매도를 하고 태광산업을 또 매수를 하게 되니까 금양 주가에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난관으로 이제 본 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산 사업 보고서예요. 예, 결산 사업 보고서를 감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설령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피한다고 해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가오는데 자금 상황이 불안한 그 금융위기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양이 이제 뭘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우리가 예측한 게 이제 전기차를 실제로 진짜 조정을 하고 시연을 하는 부분들, 앞전과 다르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실질적인 계약과 투자자 확보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확보, 그런 희소식이 전해진다면, 실질적인 투자자 확보 진해진다면, 금양은 오늘도 보셨겠지만 하루아침에 반등 가능한 그런 또 기업이에요. 워낙 이제 이 준비하는 것들이 대단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보통 이 외부 감사에서 회사의 계속 기업 여부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정이나 의견 조절 등의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올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 거래에 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이 부분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금양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데, 아무리 어 부정적이라고 해도 팩트에 기반한 지적들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타 경고대로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중대한 신뢰 문제고, 실제로 아카데미에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했었죠. 네, 금양의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 이때가 이제 11월 1일입니다. 예, 저희 인텔 투자해서 이제 또 성공에 또 맞췄는데, 아무튼 뭐 인텔 투자할 때쯤이었는데, 예, 11월 초에 1일날 유상증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 추가 시에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금양 아직 일부 보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하시기 바란다. 추후에 물량 다시 잡을 것이다. 예. 이거는 개인 투자자로서 당연한 대처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제가 이제 금양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그 이유도 간단하죠. 당시에 금양은 몽골광산 개발이랑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실제로 또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우리 주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기업의 비전과 성장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금양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 미래 성장 가능성에 우리가 자산을 넣는 행위입니다. 금양은 단기적으로도 적어도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저희가 그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래 가능성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지 여부예요. 이 2차전지 산업과 업황과 별개로 시간이 지나면서 금양의 사업이 약속한 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금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은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몇천 분 되는 많은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죠. 왜 이렇게 금양을 최근에 저희가 비판을 하게 되었는가? 예, 간단한 거예요.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고, 뭐 몽골광산 개발 관련 매출도 실제로 심각한 수준으로 예측이 빗나갔고, 투자자들에게 이 장밋빛 전망만 그 강조가 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만 강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유상증자 방금 철회된 부분도 예측하게끔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림팩토리 관련된 그런 지연들, 공장 움직임도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익성 부족까지도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로서 핵심은, 상황이 변하면, 내가 이거를 좋은 거를 보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변하면 우리가 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관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시장이 변하고 기업의 실적이나 환경 또한 다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좋게 보았던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환경이 바뀌고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점을 수정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뀌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투자자로서 정말 정말 미숙한 접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서 이제 어필했듯이 그 누적이 돼서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규정과 절차는 회사가 아무리 억울해도 따르게 되어 있고 만약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주가의 단기 충격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무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무슨 뭐 아이러브 스쿨 소송 패소에 대한 부분, 막대한 현금 유출 부담을 또 안게 됐고 2020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금양이 그 김 전 대표 아이러브스쿨 대표에게 주식 매매 대금 그다음에 이자 뭐 366억을 지급해야 된 그런 또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양은 이 또 중견기업이었으니까 이 상당히 큰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 금양이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제 뭐 보증보험 공탁금, 보유현금 등을 총동원해 갖고 이 돈을 또 마련을 해야 됐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고 그때 당시에 내부 유보금도 상당히 소진되었던 걸로 제가 봤고 실제로 3분기 말에 금양이 현금성 자산이 불과 169억 원이었나 그랬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예. 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이 6,174억 원에 달아서 1년 사이에 3,500억 원 이상이 급증을 한 상태. 부채 비율도 매우 높고요. 차입 구조가 단기화되어 있다는 지표들도 뭐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뭐 언론에서도 또 나왔죠. 통해 제기되었죠. 예. 아무튼 뭐 옛날 과거 뭐 현재 다 떠나서 지금 이 증권사에서 현금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이러한 배경들을 두고 한 말이고 이거는 분명히 옳은 지적입니다. 공장 건설과 강산 인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선 것은 좋지만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제 재무 불안이 가시화된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 200 지수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어나면 패시브 자금 이탈이 발생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 ETF나 인덱스 펀드 등이 금양을 자동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이거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한타증권에서 이 부분을 미리 지적한 것은 투자자들이 왜 관리 종목 지정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면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딱지 붙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현실적인 우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이 리포트에서 다소 과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놓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항상 판단할 때 다양한 시각과 균형을 이루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대부분 많은 우려를 쏟아냈는데 아직 결과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그리고 불성실 이 공시 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거래소 결정에 따라서 금양이 경고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벌점 합산이 뭐 15점을 약간 밑돌아서 간신히 관리 종목 지정을 면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실제 벌점 부과는 뭐 기업 소명 의견이나 이의 제기나 뭐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황 등에 따라서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철회랑 관련을 해서 금양이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소명을 했으면 감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 이거 분명해요. 그리고 만약 관리 종목 지정을 면하면 리포트에서 이런 제기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우에 그치게 돼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너무 기대를 거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로 이제 고려는 해야죠. 그래서 따라서 리포트가 다소 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논지를 펼치는 점은 좀 아쉬운데 투자자라면 만약 관리 종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반대 상황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하게 하락했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또 반등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를 또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안타까워요. 오늘 금양을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리포트가 유한타증권에서 원래 이런 금양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질 않았는데 나온 거 보면은 참. 그리고 회사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경영진들의 의지랑 대응책에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유 회장의 천만주 무상증여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블록딜을 추진 중이고, 현재 또 주가 기준으로 이 천만 주면은 약 한 2천억 원 정도에 달하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좀 매각을 또 진행을 하고 뭐 아무튼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리포트에 뭐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이런 노력 덕분에 최악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을 수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한순간에도 또 펌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었던 기업이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회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리포트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처음 이제 이 모든 위험 요인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악재를 이 반영해왔잖아요. 예, 선반영해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거의 붕괴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반영이 되었죠. 예. 고점 대비 지금 뭐 80% 이상 폭락한 거는 투자자들이 이미 금양의 자금난이랑 불성실 공시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투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금양이 유상증자 발표 연기 소식 등이 이제 전해졌던 그 2024년 말부터 25년 초 사이에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급락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쵸? 이미 뭐 주가가 뭐 쇠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나온 유한타 증권사의 이제 리포트 경고는 시장의 선행적 반응을 다소 뒤따라온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만 과연 추가 하락 여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예, 저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무튼 요 부분은 이제 하락 관련해서 매수 매도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현실화되면 소문에 팔고 뉴스에서는 역발상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현실화가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면 이후에는 더 이상의 악재 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예, 또 그 시점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양 주가 흐름을 보잖아요. 18,000원대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났다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2월 21일 장 초반에 또 10%, 20% 오늘 또 그렇게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또 반등, 강한 반등, 이런 움직임은 일부 투자자들이 또 악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저가 매수에 나섰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따라서 이 리포트가 참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비관론에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보아왔지만, 성과들을 보았지만 너무 우리가 투자할 곳이 많아요. 예, 아무튼 뭐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지금 다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뭐 이미 시장에 드러난 악재,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예, 한쪽에 그래서 치우치기보다는 리포트의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되, 예, 그 안에 없었던 다른 면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운영하는 이 아카데미아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뭐 불법 리딩방이 아닙니다. 얼굴 없는, 식분 없는. 예, 그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고정 댓글에 입장 신청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윤철중 아카데미에서 TV 아카데미에서 금양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 추세로 접어들 당시에 선제적으로 조정 대비 코멘트와 함께 전략 매도 방금 보여드렸죠. 권고를 드렸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는 저희는 아예 투자를 안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 업황 때문에 뭐 리스크들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금양도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화려했던 이런 주가 흐름 뒤에 들이운 어떤 불안한 그 그림자들, 불성실 공시부터 시작해서 그뿐만 아니라 실적 부진, 뭐 계획, 몽골광산 계획들, 그 다음에 유상증자 관련 기사, 8천억 관련 갑자기 기사 터졌을 때부터 아차 싶은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하고 과감한 비중 축소를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또 좋은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저희 조언대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셨던 분들은 큰 폭의 추가 하락에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었고, 실제로 어떤 가족분들은 덕분에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뭐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는 내용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찍 빠져나와서 마음이 편하다, 뭐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결국에는 우리가 금액 아예 버린 게 아니죠. 저점에서 이제 또 추가로 물량 늘려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저희 아카데미에서 또 새로운 관점의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아카데미 오늘 코멘트인데, 네,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했고, 2만 원 미만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제 1월 16일쯤에 이제 금양은 기회가 좀 오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도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단기 기술적 그 반등이나 가치 재평가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소액으로 이렇게 좀 한번 다가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이 코멘트는 어디까지나 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한 부분이었고, 무작정 물타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 워낙에 이제 금양 투자자분들 리스크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가격대 신규 진입이나 평단가 낮추기를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또 어떤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은 과민 반응과 냉각을 거듭하니까 참 너무 공포에만 사로잡혀서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길 바라는 그런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진행을 또 해드렸습니다. 커뮤니티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금양이 뭐 장기간 올인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크게 낙심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서 또 기회를 잡은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금양에서 일찍 이렇게 빠져나오신 뒤에 또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국내외 시장의 다른 유망 종목들로 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되게 많고, 예, 예를 들면은 뭐 금양 비중을 축소한 자금으로 뭐 해외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또 뭐 보면은 이렇게 금양 다 팔고 이렇게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투자하셔서 저희 추천 종목이거든요. 지금 200% 넘게 올랐습니다. 예, 저희가 추천한 뒤로. 아무튼 방법은 다 있어요. 예.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도 충분히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혼자서 어려우면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환경에 몸을 담아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커뮤니티 오시면은 뭐 비슷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그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분명히 힘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희망은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하면 길이 보여요. 안타까워요, 사실 2차전지로 많이 피해보신 분들. 네. 저희 지금 뭐 전진건설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21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추천해드린 거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며칠 다 지금 수익이에요. 다 수익. 네. 여기 무료 커뮤니티에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전진건설로봇, 알테오젠, 삼성공조, 뭐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이외에도 많은 성공 사례들이 다 있지만 다 전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저희 커뮤니티가 다양한 업종에서 기회를 포착을 해왔고 선제적 대응이랑 원칙 있는 그런 매매로 성과를 냈다는 점이에요. 물론 모든 종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이 난 경우에도 철저한 원칙으로 이제 손실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트랙 레코드 전략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신뢰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스페셜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뛰겠습니다. 아무튼 금양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듣기 씁쓸한 현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느끼셨을 겁니다. 투자는 늘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승승장구할 것 같다가도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나서 추락을 할 때도 있고 또 바닥이라고 느낄 때 반전의 기회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금양의 여정이 딱 그런 모습인 듯해요. 그래서 지금 뭐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좌절 저도 지금 남아있어요. 수량이 남아있고 저도 깊이 공감하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다스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냉정함은 곧 현명함으로 이어지고 또 오늘 말씀드린 객관적인 이런 팩트들과 분석을 토대로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판단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판단에는 분명한 어떤 근거와 전략을 한번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마음속에 혼란이 가시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고민하면 같이 고민하면 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와 아카데미에서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분들 편에서 같이 머리를 맞댈 것이고 어려운 투자 결정도 함께 의논하면 좀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뻔한 것도 사실 서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주식시장이 좋았던 때도 나빴던 때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국면이 와요. 금양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의 자산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겠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오랜만에 이 금양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객관적인 시각과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텐데 그때 이제 커뮤니티와 공지와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또 인터뷰들이 관련 또 내용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튼 긴 방송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편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중이었습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